그럼 이번 시간에는 우리 주택조합인데 이 조합이 이게 나오면 세 가지 조합이 나오다 보니까 헷갈리기 시작해요. 막 하기 싫어져. 조합만 나오면 난 싫어. 근데 일단 주택조합은 몇 개 이렇게부터 시작해야 돼. 일단 전체적으로 볼게요. 제가 나중에 비교할 때 세 가지 법에 있는 조합 다 비교할 건데 일단 건축법에는 조합이 없고요. 국토개법에도 조합이 없어. 도시개발법에 하나, 정비법에 2개, 주택법에 3개, 총 6개가 나와요. 근데 도시개발하고 정비조합은 등기에서 이제 법인격 갖추는데 여기는 그 주택법상 주택조합은요 없어요. 등기 능력이 없고 단순하게 지역조합, 직장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에서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세 종류인데 일단 지역주택조합하고 직장주택조합이 유사하니까 그 2개 비교해 놓고 리모델링은 무슨 차이점이 있냐, 그 다음에 성격이 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개정된 부분들만 확인하고 가시면 조합에서 한 문제 맞힐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지역의 조합은요, 일단 6월 이상 거주한 자여야 돼. 예를 들어서 동일 권역에 서울, 인천, 경기에 어제 이사 와놓고 조합원을 가입한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자이거나 집이 없거나 아니면 있어도 한 채, 85 이하짜리 한 채까지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조건이 무주택자거나 85 이하 한 채,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 그리고 직장조합의 경우는 2종류로 나눠져요. 자, 건설하기 위한 조합도 있고요. 공급받기 위한 조합도 있어. 2개가 있는데 건설을 하기 위한 조합 같은 경우는 자격 조건이 똑같아요. 집이 없거나 있어도 85 이하 한 채만 있어도 되는데 이 직장조합에서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조합이 하나 있어.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조합이라는 거는 공급만 받는다 그러면 국민주택은 집이 없는 사람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무주택자만 가입 가능해. 그러니까 집이 있어도 안 돼요. 60짜리도 안 돼. 그거 하나. 그래서 직장조합은 동일한 국가기관, 지자체, 법인에 근무하는 자로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조합주택 입주 가능일까지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85 이하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여야 되는데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의 경우는 무주택자야 하나다. 그거 하나. 그리고 공급만 받는 거니까 인가도 받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신고로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건인, 직공시는 알고 계시죠? 건설하려면 인가, 공급받는 직장주택조합은 신고. 그거까지. 근데 얘네 둘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입을 하고 나서 그 지위를 자꾸 양도하거나 교체하거나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받고 나서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까지는 조합원 신규 교체 가입이 안 됩니다. 근데 얘네들은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이 모여야 돼. 200세대를 짓겠다. 그러면 50%면 100명이죠. 100명 이상이 모여야 되는데 만약에 120명이 모였으면 조합 설립 인가가 나요. 그럼 80명이 모자라잖아. 그러면 추가 모집 승인 받으면은 충원할 수는 있어요. 그거 외에 충원할 수 있는 사유가 5가지인데 그 5가지를 갖고 자꾸 시험 문제 지문에 내는데 첫 번째가 하나 있어. 조합원이 사망했어요. 사망했다는 얘기는 조합원 120명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네. 그러면 그 한 사람을 다른 사람 아들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조합원 사망하면 교체가 가능하다.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 이후 요 단어 기억하세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난 후부터는 돼요. 사업계획 승인 이후부터는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합원이 탈퇴했어요. 자, 120명인데 40명이 탈퇴하면 80명이 되거든요. 근데 200세대의 50%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 20명이 미달됐잖아. 그리고 탈퇴하는 바람에 조합원 수가 예정 세대수의 50% 미만 되면 충원할 수 있다. 그리고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이 됐어요. 이 조합원이 분명히 집이 없었는데 150제곱미터짜리 집을 사버렸어. 무자격자 됐죠. 그럼 그 사람 빼고 충원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건설 예정 세대수가 바뀐 거예요. 바뀌었어. 그래서 200세대가 아니라 300세대로 바뀌었어요. 근데 50% 이상이 되려면 150명이어야 되는데 120명이잖아요. 그럼 30명이 모질라잖아. 그죠? 30명 충원할 수 있다. 그래서 요게 조심할 게 탈퇴하는 바람에 조합원 수가 예정 세대수의 50% 미만. 계획이 바뀌어서 예정 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면 충원할 수 있다.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앞으로 추가 모집을 되는 자나 충원되는 자에 대한 자격 요건이 동일해야 되는데 그것도 언제를 기준으로 해요?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는 날이에요. 기준으로 하는데 상속의 경우는
집이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이런 걸 따지면 안 돼요. 그래서 상속의 경우에는 조합원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만 특징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항상 리모델링은 공동주택이에요. 주택이라고 하면 안 돼요. 무슨 주택이에요? 공동주택의 소유자입니다. 상가, 복리설의 소유자들이 일단 10년이 경과돼야 조합 설립을 할 수 있고 증축하기 위해서는 15년 지나야 돼요. 가로에 증축에 해당하는 경우는 15년 지나야 설립이 가능한데 얘는 조합원 수가 몇 명 이상이어야 된다, 뭐 교체 가입 안 된다 이런 게 없어요. 왜 없냐? 내 집인데 내가 사고 파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죠? 이건 소유자들이 모인 거라서 그래요. 그래서 대신에 조합 설립하기 위해서 동의 얻어야 되는데 동의 요건 하셔야죠. 자, 세 동이다. 그러면 각 동별 과반수 얻고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3분의 2만 얻으면 돼요. 그리고 한 동만 있어. 한 동만 있으면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3분의 2만 얻으면 돼서 전체일 때는 전체 3분의 2 각 동 과반수. 한 동만 한다. 그럼 동의 3분의 2만 얻으면 조합 설립은 되는데 이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자한테는 무슨 청구하면 돼요? 매도 청구한다.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그럼 이제 조합 설립이 됐어. 근데 리모델링은 노후화되는 걸 억제해서 기능을 증대시키는 거야. 증대. 증축 대수선이야. 증대. 근데 증축하는 거 허가 사유고 대수선 허가 사유죠. 그래서 리모델링은 허가를 받는 거지 사업계 승인이라고 안 해요. 그래서 허가를 받기 위한 동의 요건은 좀 세죠. 요 과반수가 50%로 바뀌고 3분의 2가 75%로 바뀌어요. 그래서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한다. 그러면 전체 구분 소유자 75%, 그리고 각 동에는 50%, 그리고 한 동만 한다. 그러면 그 동 전체 75% 동의를 얻어야 허가가 날 수 있다. 이 동의 요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주택조합은 아까 전에 예정세대 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하되 최소 20명 이상이어야 되는데 리모델링 조합은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리모델링은 몇 명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조심하시면 된다. 이게 이제 조합 세 가지 비교한 거였었고요. 이 세 가지만 비교만 좀 잘 되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에다가 이제 조합이 이번에 개정됐던 내용들 있죠. 그 지문들이 있을 거야. 그런 지문들은 나중에 제가 시간 내서 이런 지문들 좀 조심하세요라고 하는 것들만 정리하시면 되는데 최근에 개정된 것 중에서 그 조합원을 모집하겠다, 지역 직장 조합이 모집하겠다 그러면 모집하기 위해서는 사용 권한 확보가 50% 되고 공개 모집이 가능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전체 사용 권한 80% 이상이 되고 사용 권한이 그리고 소유권은 15% 이상이 되면 그때는 조합설이 인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합설 인가 동의 요건하고 모집하기 위한 동의 요건이 달라요. 다시 조합원을 공개 모집하기 위해서는 사용 권한 50% 이상만 되면 공개 모집 가능하다. 그리고 80% 이상 사용 권한 확보하고 토지 15% 이상 소유권을 확보를 하면 조합 설립 인가 받을 수 있다. 이 두 개가 다르다. 요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